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영상에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를 감싸고 있는 5cm, 5cm 정도의 방패 모양의 방패갑, 갑상선이 원래 다 있어요. 근데 갑상선 걸렸다 이게 아니라 원래 갑상선은 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을 볼 때 자꾸 목을 보게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갑상선의 기능이 이상해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나는 혹시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체온이 막 열이 막 나면서 열이 막 나면서 네 이렇게 땀이 나고 그렇다 갱년기도 아닌데 그러는 경우 또는 나는 요즘에 너무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춥다 막 이런 경우 네 우리 갑상선의 이상을 한번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이 무슨 일을 하길래 왜 갑상선 저희가 이제 현풍에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새롭게 오픈을 했어요. 병원이.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몰려갔겠죠.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친구가 갔는데 아니 지금까지 20명의 사람이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9명이 암이 될 수가 있지? 너무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흔하게 요즘에 갑상선에 질환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갑상선이 하는 일과 어떻게 질환이 생기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은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자, 우리가 세포에서 우리 에너지를 막 써야 되죠. 에너지를 낼 때 뭐가 필요하죠? 이 세포에서 열과 에너지를 낼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원인 포도당과 포도당과 산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불 활활 날 때 뭐가 있어야 됐죠? 어, 산소를 없애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할 때, 에너지를 낼 때, 열을 낼 때 다 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요 산소에 관여하는 게 바로 갑상선이에요.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느냐. 자, 일단은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이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뇌에서 이걸 조절을 합니다. 오늘 내가 열을 많이 내야겠어. 오늘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해야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내야 되죠. 대사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뇌에서 작동을 시켜요. 오늘 산소 많이 필요한 날이야. 세포한테 산소 갖다 줘. 요 역할을 이제 뇌에서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TSH가 분비가 됩니다. 갑상선 자극, 갑상선아 일해라고 뇌의 이제 뇌하수체 전두엽에서 TSH가 분비가 돼요. 그러면 TSH가 응 일할게 이제 요거의 명령을 받아서 갑상선이 응 일을 할게 하고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만든 갑상선 호르몬은요, 아까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관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일을 많아. 밤새도록 일을 해야 돼.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이 T3, T4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세포에 산소를 얼마 갖다 줄지를 결정하는 게 T3, T4 이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아까처럼 일을 많이 하다하게 해야 돼. T3, T4를 많이 만들어야 돼. 맞죠? 그러면 우리가 T3, T4는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은 걸로 만들어집니다. 어, 우리 열심히 갑상선에서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는 T3, T4가 그러면 많이 필요하면 이거는 단백질, 우리가 먹은 단백질과 요오드, 요게 있어야지만 T3, T4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결합시켜 주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요런 영양소가 있어야지만 우리 T3, T4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눈이 나 잘 모르겠어라고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뇌에서 이제 호르몬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호르몬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뇌에서 이거를 정밀하게 필요한 만큼 호르몬을 만들고 자극하고 뭐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 다 뇌에서 이 농도 항상 유지돼야 되는 농도가 있거든요. 그 농도가 딱 맞게끔 요만큼 만들어, 이만큼 만들어, 이만큼 만들어를 뇌가 알아서 조절을 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합성 호르몬을 계속 때려 부으면 당연히 호르몬의 밸런스가 다 깨지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생겨버리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뇌에서 이제 갑상선화 1해라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명령을 받아서 갑상선이 응 알았어 일을 할게 하고 호르몬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따라서 세포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이 세포가 열과 에너지를 낼 때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산소 유입량을 결정하는 게 바로 갑상선 호르몬의 이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 불 활활 탈 때 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기 구울 때 불 활활 타려면은 통기구가 불 열어 불구멍 열어야 되잖아요. 불 줄이려면 불구멍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갑상선의 호르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상이 생기는 건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많은 하드하게 일을 할 때 그러면 평소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너무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3, T4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단백질, 요오드, 아연을 많이 먹어주면 괜찮아. 근데 일은 많이 하는데 난 호르몬 재료는 안 만들어. 그러면 뇌에서 또 시킵니다. 야, 내가 일하라고 했잖아. 일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왜 T3, T4 호르몬 안 만들어내? 자꾸 쥐어박는 거예요. 자꾸 쥐어박으면 거기에 결절이 생기겠죠. 갑상선 결절이 생겨서 어떻게 되죠? 반절제를 하던가 전절제를 하던가 떼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3, T4를 못 만드니까 굉장히 사람이 처져요. 그래서 어떤 약을 먹느냐면 요 T4 합성 T4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지로이드를 드실 때는요, 꼭 셀레늄과 함께 드세요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T4는 T3로 변환이 될 수 있어요. T3가 훨씬 더 한 10배의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T3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요거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우리 합성 T4 신지로이드를 먹어서 T3로 전환을 시키면 좋은데요. 이렇게 전환시키는 영양소가 바로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신지로이드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갑상선 호르몬제부터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사실 그거 드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신지로이드. 이 약을 먹고 나서 의사가 셀레늄 먹으라 했는데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게 바로 T4를 T3로 변환시켜서 더 효율이 좋은 호르몬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호르몬의 원료는 부족하다. 요것도 먹을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그동안? 미역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예, 실제로 중국 내륙 지방에서 바다 떨어진 곳에서 해산물이 적은 그런 지역에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 재료들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까 일해라고 자꾸 시키잖아요. 근데 이 세포의 효율이 떨어져 있으면 얘가 세포 숫자를 늘려버려요. 우리 몸은요,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세포의 숫자를 늘립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숫자를 늘려서 갑상선이 불룩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을 자주 본다는 이유가 뭔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눈도 불룩하게 막 튀어나와 있어요. 막 비대가 돼요. 네, 그레이브스 암병증,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능이 떨어지면은 세포의 숫자를 늘리는데 그러면 기능을 좋게 하면 되겠죠. 기능을 좋게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대사를 좋게 하는 영양소. 뭐죠? 비타민 B군. 우리 대사 지난주 했나요? 그래서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우리 비타민 B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영양소가 B군이랑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활활 잘 타게 도와준다고 말씀드렸던 코큐텐. 네, 요런 영양소들을 먹으면은 호르몬이 적더라도 우리가 세포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 요오드, 아연, 비타민 B군 다 어디 들었죠? 더블엑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블엑스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블엑스와 함께 코큐텐, 자, 요 셀레늄까지 다 더블엑스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굿모닝 하면서 저는 이게 다 들어있는 사실 맨즈팩 우리 굿모닝 단백질과 유산균 먹으면서 맨즈팩 그거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하증 또는 항진증이 일어납니다. 자, 항진증은 뭐냐면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이 활활 자꾸만 타는 거예요. 내 몸이 계속 대사력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바짝바짝 마르겠죠. 불이 활활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열이 활활 나겠죠. 자꾸 말라가는 거겠죠.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겠죠. 이게 바로 항진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박수가 막 증가되고 막 눈이 나오고 막 이게 항진 이렇게 볼록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항진증입니다. 대사량이 증가되고 내 몸의 에너지가 활활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하증은 뭘까요? 반대예요. 그래서 동작이 되게 느리고 뭔가 자꾸 힘이 없고 그렇죠?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체중도 증가합니다. 대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심박수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대사가 확 떨어졌다. 요거를 갑상선 저하증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제 요렇게 되었을 때 아까 절제를 한다. 그러면은 반절제나 전절제를 했을 때 대신 우리 갑상선 호르몬제를 매일매일 먹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그거 드시는 분 옆에서 지켜보면요. 오전에는 못 일어나.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해? 막 이제 의욕이 다 없어. 다 의욕 다 싫대요. 막 의욕이 없대요. 기분도 막 들쭉날쭉해요. 왜 호르몬이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면역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 세포에 이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너무 면역력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 또 그리고 또 그 뭐죠? 여기 이제 갑상선이 있는 곳이 림프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림프가 오염되면 갑상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갑상선에 병이 옵니다. 그게 이제 어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정크푸드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정크푸드나 음식이 뭐 나쁜 것들 그런 것들 인스턴트 음식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림프가 정체돼 있는 사람 이런 불룩한 사람 있죠. 막 쥐젖 달리고 여기가 시커멓고 또 이런 데 림프 이런 데 시커멓고 이런 데 시커먼 뭐다 림프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다 아시죠? 림프가 모여 있는 여기가 유난히 시커멓고 뭔가 지젖도 많이 나고 뭔가 불룩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림프 순환이 안 되고 림프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사실은 굉장히 독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겠지만 혈액 순환도 시켜줘야 되고요. 그런 디톡스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거기에 오랫동안 있으면
얘가 갑상선이 또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 뭐죠, 그게? 잠깐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어쨌든 갑상선이 자가 면역 질환 걸린 게 있어요. 그런 병도 오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는요. 아까처럼 절제를 한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런 환경에서 자꾸만 세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 이게 그 DNA를 변형한 거, 세포가 DNA를 변형한 게 암이죠. 암세포죠. 그래서 갑상선 암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요오드 방사선이라는 걸 해요. 요오드 방사선을 하면 이제 이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해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요오드를 흡수했는데 방사선 처리된 요오드야.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가 돼요. 암세포를 요오드 방사선으로 파괴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요런 이제 그 신지로이드라는 우리 호르몬제를 먹어서 또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죠. 근본적인 해결은 뭐다? 이게 잘 돌아가게 잘 만들어지게끔 뇌가 알아서 시킬 때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영양소밖에. 실제로 일은 많이 하는데 영양소가 적은 사람들이 다 갑상선 질환이 옵니다. 예. 그리고 옛날엔 사실 우라병이라 했죠. 막 두근두근거리고 여기가 맺혀 있다.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양소가 없을 때 이게 잘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단백질과 우리 굿모닝 하면서 맨즈팩, 여기다 하나 더 하자면 아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고, 또 나는 너무 기능이 다 떨어져 있어, 너무 뭔가 피곤해, 너무 살도 살쪄, 이럴 때는 코큐텐과 비플러스를 더 추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 부갑상선에 대한 그 내용은요, 요 뒤에 이렇게 부갑상선 칼슘을 조절하는데 또 이 갑상선이 이 칼슘을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꾸 뼈가 약해요. 잠이 잘 안 온다 해요.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왜? 칼슘 조절을 잘 못하니까. 어, 그것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난번에 골격할 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